네,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르치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아, 그 주제가 AI 네이티브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겠죠? 예. 그, 음, 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 무엇인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impossible, 불가능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 대체 불가능이죠. 예.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고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그 AI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특히 이제 AGI로 가고 있는데 AGI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은 텍스트를 다 학습을 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텍스트를 다 학습을 해서 결국 똑똑한 말을 하는 그런 LLM의 시대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걸로는 안 되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세상을 배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월드 모델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물리 법칙과 인과 법칙이 잘 그걸 이해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잘 움직이고 뭘 잡고 뭐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듯이 하는 AI 뭐 그런 로봇만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려면 휴먼 레벨의 AI를 만들려면 사실은 인간 그 행위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우리 인간 같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소셜 모델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몰트북 같은 데서 에이전트들끼리만 모인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막 텍스트로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뭐 인간을 이렇게 속이면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집단성이 생기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든 건 인간이지만 그 안에서 에이전트들만 돌고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사회성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현실 기반이었고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점점 더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물리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까지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 그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길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능력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실행을 잘하는 자가 실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역량이었고 그걸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행은 수많은 도구들이 있고 또 에이전트들이 를 잘 지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정의할 것인가, 또 어떻게 뭘 욕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선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AI 네이티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과제를 할 때 다 이제 AI를 쓰잖아요. 저희는 대학원에 와서 또 최근에 AI를 쓰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AI에 말로 물어보고 대답 듣고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일 수 있겠죠. 그걸 AI 네이티브라고 한다면 그 AI 네이티브 시대에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혹은 대체 불가능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그 이 세 가지 대답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역량, AI 네이티브 시대에 세 가지 역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가치력, 책임감, 그 다음에 이해력입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치력은 쉽게 말해서 밸류를 세팅하는 능력이에요. 목적 함수를 세팅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선 중요한 건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을 우리는 대부분 억누르려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좋은 욕망을 얼마만큼 고양시킬 것인가, 또 그 욕망을 얼마나 교양해서 고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욕망은 과연 괜찮은 욕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 무엇과 왜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욕망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본능은 우리 다 있죠. 본능은 다 진화한 겁니다. 근데 그 본능을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맞게,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하게, 또 행복과 또 의미랑 연결시켜서 계속 교육하는 거를 우리가 교양된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교양된 욕망을 사실은 가장 그 교양된 욕망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이게 없으면 욕망은 누가 대신해 주냐면 알고리즘이 대신 해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욕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몰아갔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뭔가 좀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냐면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힘든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출산하고 싶지 않아요.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작동하는 그런 동물인데 거기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제 동기, 그러니까 보상이나 외적인 보상이나 인정,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막 이기려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제 보상이라면, 외제 동기라면, 내재 동기는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내재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예컨대 리처드 파인만 같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수상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하면 뭐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내재 동기의 아주 끝판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발견한 게 상인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그냥 언리얼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탁월함을 만드는 욕망인데 발견한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거는 누가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내재 동기가 왜 우리 인간에게 되게 대체 불가능하고 되게 핵심적인 역량이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해요. 많은 유능한 친구들이, 그리고 또 관계도 좋은 친구들이 간혹 전 더 이상 회사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전 학교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보면 어떤 거냐면 유능하고 관계도 좋아서 사실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결정한 일이 아닐 때, 여러분 뭐 교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독려하시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해보려고 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 잔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했다는 그 느낌을 못 갖게 하는 그 상황에서 자율성이 깨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성은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율성은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어떤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대체 불가능한,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속성이기도 하고 또 대체해서는 안 되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율성을 구가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또 창의성에 있어서도 놀랍도록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탑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능력은 뭐냐면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실패를 하잖아요. 어쨌든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용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책임감은 AI 시대에 왜 필요하냐? 여러분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그 LLM을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과하죠, 그죠? 그리고 또 실수를 하면 또 사과를 합니다. 끊임없이 사과를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뻔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게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AI는 사과를 잘하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진화했냐면 우리가 인류가 공동체로 더 큰 집단을 이루면서 뭔가 누군가가 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처벌이나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근데 AI는 책임감이 없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어떤 AI를 쓰고 뭘 쓰셨더라도 결국 책임지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면 결국 신뢰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책임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잘못하면 퍼포먼스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어떤 책임지지 않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은 우리가 인류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와 이제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퍼포먼스는 사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그냥 아웃풋만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되게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진짜 이 친구들이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대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죠.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과물만 가져온, 아까 일부에서 배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배달력만 증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교육의 중요한 어떤 목표를 한 사람의 역량을 정말 민주시민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hy question을 계속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판단력을 외주화하지 않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력에 해당되겠죠.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대 증거를 주고 거기에 답을 해보게 한다든가,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좋은 욕망을 갖게 하는 것, 가치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결국엔 모든 결과물을 갖고 와도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 학생이 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태스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내가 정말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해력,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AI 네이티브들이 가져야 할, 양보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어서 질문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 진행하게 되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참 많은데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오윤아 선생님께서 제타 서비스 말씀하셔서 이제 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또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캐릭터.ai라고. 근데 미국의 캐릭터.ai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심리학자입니다. 제타 서비스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우리 10대들이 사용하는 일진녀 다빈이에요. 매우 놀랍죠. 그래서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욕망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욕망을 갖도록 교육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기 욕망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면 너 뭐 좋아하니?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초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욕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이고, 대학에 와서는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좋은 욕망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자기의 욕망이 그냥 본능이 아니라 그 본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힘, 이게 되게 좋은 욕망으로 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 욕망들을 뭔가 상상해보고 그다음에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실패의 장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 대학이나 학교에서 우리 초중고에서도 좀 전에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 대단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질문이 왜요? 계속 대답 못할 때까지 왜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 좋아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맥락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동기도 부여하고 싶은가 봐요. 동기는 아까 내재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뭡니까? 예, 그 말을 전 너무 싫어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는 사실은 바다잖아요. 바다에 고래를 그냥 던져놓으면 거기서 춤추고 놀고 할 텐데,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는 외제 동기를 자꾸 주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거는 우리 고래를 수도관에 가두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장만 마련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그 작은 질문조차도 학생들이 울컥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런 장이 없었을까. 그런 자기의 개성과 자기만의 어떤 하고 싶은 욕망들을 펼쳐보고 상상해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었던 장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거는 AI 시대 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AI 시대에 더 가속화되고 광범위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내가 소화할 시간도 없고 진정으로 내가 아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배명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디테일이 날카롭게 살아있고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면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진정한 오리지널 원작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제 그게 탁월함 같은 걸 텐데요. 탁월함은 집요함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깊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일부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AI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인간 곱하기 AI를 했더니 퍼포먼스가 좋아졌는데 이 AI는 그 곱하기의 두 번째 변수인 이 AI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쉽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그걸 딜리버리한 그런 주체도 굉장히 똑똑해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지난 25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쉽게 바뀌지 않는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책을 읽는데 속독을 잘해가지고 그냥 빨리 캐치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면 책은 가장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슬로우 띵킹을 잘하게끔 만든 도구예요. 슬로우 띵킹을 해야지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하게끔 만든 게 책인데 책을 속독을 하려니까 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독은 되지도 않지만 근데 마치 우리가 지금 AI를 쓰면서 마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퍼포먼스만 보면 되게 학생들이 한 학기 만에 엄청난 발전을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습에는 아까 습을 말씀하신 습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인간이라는 이 오르거니즘은 학습에 시간이 걸리고요. 절대 기계 같지 않습니다. 피로하기도 하고요. 남에게 엄청 영향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특성들이 어떻게 AI랑 곱해졌을 때 퍼포먼스를 낼까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되게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더 시간을 들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AI fatigue라는 말도 있고 피곤한 말들이 있는데 아까 AI 우리가 바이브 코딩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농담도 하세요. 바이브 리서치. 대학원생 필요 없어요 이제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른으로서 할 일인가? 우리가 지금 주니어 개발자 없어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또 이 AI와 다른 속도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전해야 될 텐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커뮤니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커뮤니티 경험이 없으면 책임지는 인간, 신뢰를 배우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돼도 결국 우리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경험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곳이 가정과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학교가 왜 AI 네이티브 시대의 학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커뮤니티 경험, 공동체로서 어떤 신뢰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 그게 학교이어야 하고 그게 학교가 사라지지 않을 이유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한때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느슨한 연대의 커뮤니티.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런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른들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